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8%를 기록했는데요. 그 직전에 2주 연속 보합세 수준에서 소폭 하락을 이어가다가 지난주에는 주가 하락세가 다소 커진 형국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역시 1.3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리츠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지난주 16일이죠.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는데요. 1949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등급을 박탈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리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별 리츠별로 보면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2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9일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5% 이상 하락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도 2%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이외에 현재 또 좀 주목해야 될 소식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리츠들이 있죠. 이스 레지던스 리츠가 투자한 루리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숏리스트를 선정해서 두 번째 제안까지 받기로 했고요. 또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스퀘어를 투자를 했었는데 현재 매각 자문사 선정 단계이고, 다만 두 자산에 대한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누이통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입찰이 흥행을 했고, 반면에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역 주변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매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지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이벤트는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고요. 무디스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 속에서 이제 이자 지출 부담이 이제 증가했다면서 강등 사유를 들었고요. 강등 발표 직후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도 꽤 많았는데요. 우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월이나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황을 지켜볼 거다, 이런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제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9월 이후에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관세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7월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은 이제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최근 이제 FOMC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21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전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ESR 캔들스퀘어 리츠였고요. 한 주 동안 2.28% 하락했습니다. 유상증자 여파로 풀이가 되고요. 위중 발표 이후에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한 7%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SK리츠가 2.12%, 그리고 NH프라임 리츠가 1.3%, JR글로벌 리츠가 1.27%, 하나리츠가 1.17%, 코난코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1.1%, 이리츠 코크랩이 1.06%, 신한알파 리츠가 1.05% 하락하면서 1% 이상 하락했던 리츠들이었고요. 반면에 상승했던 5개 리츠들은 모두 0.5% 미만의 상승폭으로 유의미한 움직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해보면 롯데 리츠가 자산 매각 소식이 있는데, 큰 자산은 아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롯데백화점 구리점 부설 주차장을 140억 원에 매각한다고 지난 22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롯데백화점 구리점 부설주점 매각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다소 줄게 되는데 또 이만큼 또 이자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상세할 계획이라 하고요. 롯데리츠는 향후에 이제 구리백화점 주차장 부지 외에도 강남점 옆에 위치한 옛 문화센터 부지라든지 또 강주점 유휴 부지도 점진적으로 매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타리츠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KB스타리츠가 한해지 정산금 및 자금 보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장기 사채 규모를 애초 3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13일에 이제 애초에 이제 KB스타리츠는 30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이제 만기는 3년에 금리는 고정으로 연 5.4%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는 6월에 이제 벨기에 오피스에 대한 한해지 정산금을 정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지난 22일에 좀 공시를 수정을 했습니다. 3개월 만기의 전단체 900억 원을 연 4.3% 금리로 조달한다고 다시 공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KB스타리츠를 운영하는 KB자산운용 측에서는 증액 발행한 6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에 전액 사용할 계획은 아니고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정산금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 현금 확보 목적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H프라임리츠가 이제 매각하는 강남 N타워 지분 매각 소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전해드렸고 최근 이제 처분한다고 22일날 공시를 했는데, 이 빗썸의 가상화폐, 그래서 빗썸에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금액은 195억 원인데 또 이 차익만큼은 특별 배당을 할 예정이고 또 원본은 재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 NH프라임리츠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엔타워뿐만 아니라 작년에 매각한 강남여터 에셋을 통해서 회수한 원본도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규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더에셋 매각하고 나서 이제 회수한 원본으로 그레센도 빌딩 우선주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NH프라임리츠는 가장 큰 자산이죠. 이 서울스퀘어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